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앵커 이현임입니다. 오늘 반가운 반등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경제 통계는 좋지 못한 소식 들리는데요. 국내 서비스 적자가 역대 최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일 사드 보복으로 인한 발길이 뚝 끊긴 이 중국인들의 관광객이 좀처럼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달에 서비스 수지가 44억 불, 여행 수지가 21억 불에 역대 월간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은 늘어났는데 돌아 들어오는 이 외국인은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중국인 여행객의 감소, 지난달에 전월 대비 21%,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의 중국인 관광객의 통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A주시 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달에 외국인 기관들이 2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기관이 9천억 원,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 그들 업종을 보며 IT 업종을 가장 많이 팔았고 이 서비스나 음식료, 내수주와 금융업종도 동반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요 업종을 동반 순매도한 데에는 최근의 변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인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항이고요. 자, 오늘의 반등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죠. 시장공감대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정도면 그래도 바깥 바람, 훈훈한 바람이 우리 시장에도 몰려들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반등 플러스 간밤 뉴욕 증시가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정확히 코스피도 5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중 그래프로 체크를 해보실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장중 내내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 상단이 점차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네요. 1.36% 강세 2,400선 마저 탈환이 됐습니다. 2,407.36포인트 지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오늘 환율이 반락하면서 사실 외국계의 순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조성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장 직후에는 매도로 대응했었던 외국인들이 그 부분이 점차 줄어들더니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64억 원 소폭이지만 일단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고요. 기간 더불어서 4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들여다보실까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1%가량의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다만 탄력도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죠. 현재 구간 0.66%의 상승 플러스 유지가 되고 있고요. 850선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들여다보실까요?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일단은 쌍끌이 매수세가 이쪽에 유입이 되고 있네요. 기관 293억 원, 외국인 115억 원, 특히 업종별로 고른 상승세가 전해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은 오늘 347억 원의 매도 쪽으로 포지션 잡고 있네요. 자,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누적 금액 순으로 들여다보실 텐데요. SK 하이닉스 요즘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4% 넘게 뛰어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국인은 팔자를 외치고 있지만 기관의 순매수로 인해서 오늘 3.63%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수주 기대감의 조선주 동반 강세도 특징적으로 잡히는데요. 현대중공업 5%의 급반등세입니다. 기관 쪽에서 사주고 있고요. SK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으로 6% 넘는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블록체인 사업 진출 소식에 오늘 강세죠. 5% 넘는 플러스권입니다. 외국인 기관 고른 순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수 강도 순으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송원산업이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8%의 급반등입니다.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동반적으로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키움증권도 눈에 띕니다. 오늘 지수 반등으로 인해서 증권주 동반 상승이고요. 특히나 키움증권의 5% 넘는 강세,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모처럼 만에 5% 가까운 플러스권, 그 이면에는 외국계의 매수 강도 포착이 되고 있네요. 다음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먼저 누적 금액 순으로 들여다보실 텐데요. 안희정 사태의 반사 이익 때문일까요? 안랩이 매수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가량의 플러스권 반등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5% 넘는 강세 유지를 하고 있네요. 현재 구간 5.7% 강세고요. 35,250원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 그 이면에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가 됩니다. 위닉스도 5% 이상의 강세, 게임주도 오늘 동반 강세인데요. 게임빌 2.4% 강세입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매수 강도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닉스, 게임빌, JYP 엔터테인먼트, 안랩 이렇게 동반적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에코프로 눈에 띕니다. 오늘 배터리 관련주 동반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요. 독일 디지털 디젤차에 대한 운행 금지 허용 소식의 힘을 받아서 에코프로, 더불어서 후성도 오늘 상승세 시연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파홀딩스는 2%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골타 시스템을 통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 들여다보셨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접근 가능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 뒤에 수골타 시스템 골든타임 관심주가 공개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같이 살펴보실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남인스타 김성훈 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은 안희정 전 의사의 얼굴이 크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성폭력에 관련한 사례들이 폭로되면서 전 국민들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연예계, 공연계에서 시작된 사례가 정치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2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다며 비서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그와 관련해 오늘 증권시장에서는 테마주로 엮이는 안희정 관련주들과 하한가로 치닫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의 앞날은 계속 우리가 관심권에서 두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이슈 가운데 금호타이어 중국의 더블스타에 다시 인수 추진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반대 투쟁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자, 갈 길 잃은 이 금호타이어 노조는 워낙 강하고 앞으로의 네. 향방들 어떻게 체크해 보실까? 주가가 워낙 오리무중이에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노조의 반대가 큰 이유는 중국의 버블스타 그리고 SK 이렇게 두 인수 이제 협상 그룹이 있었는데 중국의 버블스타 쪽으로 이제 향방이 좀 많이 갈리면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협상 관련된 조건은 비슷합니다. 뭐 이제 구조조정 개편이라든가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슷하지만 노조가 우려되는 부분이 앞서서 아까 GM 얘기를 좀 했지만은 네. 그런 이 해외 기업으로 인수됐을 경우 이런 말하자면 뭐 군산공장의 폐쇄라든가 이런 악조건에 휩쓸릴 가능성이 향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인 면을 보지 않고 이 노조 측면에서는 향후 장기적인 측면으로의 외국 기업의 인수 후 후폭풍을 좀 많이 이런 이 투쟁을 통해서 이겨내자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일자리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블스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노조에서는 제2의 GM이나 쌍용차를 우려하며 계속 반대 투쟁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체크할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오늘은 좀 더 종목 위주로
이슈를 살펴볼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라이벌인 네이버와 카카오죠. 영원한 숙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같이 가야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라이벌이 이 두 주가가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한번 흐름을 자세히 보실까요? 지난 1월 8일 대비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각각 18%, 23% 하락했습니다. 고전하는 모습이죠. 자, 증권업계는 두 회사의 주가가 일단 상승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어디가 더 오를까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살펴봤을 때 상승 여력으로 카카오가 25%가량, 평균적으로 네이버가 40% 이상가량으로 네이버의 상승 여력을 더 크게 봤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네이버는 봐야 되고 단기적인 또 관점에서는 당장 산다면 카카오. 오늘 제목에서 볼 수 있겠지만 상승 여력은 네이버, 당장 선택은 카카오. 자, 당신의 선택은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당신의 선택은 저도 네이버에 좀 동참을 해주고 싶네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많은 이 상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밀접한 부분이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플랫폼을 강화하거나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대비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수익성으로 이제 직결이 된다면 최근 들어서 라인이라든가 스노우 관련 투자로 올해 이익 개선 폭은 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투자 대비 아직 뽑아내는 게 그렇죠. 지금 이게 손익분기점을 쫙쫙 뽑아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앞서서 자율주행, 이 자회사인 네이버의 자회사인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앞서서 뭐 AI 뭐 또 추가적으로 이 네이버는 견조한 광고 매출이 흐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하는 쪽이 탄탄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런 트래픽의 확대라든가 이런 최근 들어서의 쇼핑 검색의 안착 등을 통해서 점수를 장기적으로 준다면은 네이버의 안정적인 흐름에 점수를 좀 더 주는 쪽이 그렇군요. 아마 카카오보다 네이버일 겁니다. 네. 자, 그동안 주가가 워낙 지지부진했죠. 오늘 반등이 굉장히 반가운데 카카오 쪽으로 조금 더 오늘은 강합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이 좋은 기사의 내용을 보면 뭐 클라우드나 AI,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투자 비용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 실적 개선이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는 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줘서 한 유명 전략가는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네이버를 또 꼽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참고할 만한 기사였고요. 자, 만년 가치주, 만년 저평가주라고 하면은 이 제지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림 PMP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올 들어서 주가가 50% 급등했습니다. 주가 주의볼까요? 최근에 흐름이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이죠. 폭등하는 모습이죠. 주가는 올 초에 4,500원에서 48%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호실적이 발표된 2월 20일 이후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최근에 특히 일주일 사이에 20%가량 올랐고요. 평소의 거래량보다도 폭증하는 거래량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영업이익이 230%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됐는데 이렇게 수익성이 대거 개선됐습니다. 그 이후로 펄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펄프 사업의 부문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이익인데요. 자, 지난해 국제 펄프 가격이 뭐 1분기에는 톤당 600달러에서 말에는 800달러로 꾸준히 오르는데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점에서 펄프 가격의 상승이 계속 기여가 될까요? 앞으로의 주가 지금이라도 관심 갖는 거 어떨까요? 네. 우리 기업체들 보면은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너네 이면지를 쓰세요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면지 쓰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기 개선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의 그 무림 PMP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대 산맥이었던 한솔재지, 무림 PMP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M&A를 강화하면서 덩치를 키우는 외형 이 성장을 택했다면은 무림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펄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원래 원자료 가격이 상승하면은 사실 스프레드 마진이 줄어드는 그런 악재도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무림 PMP가 이 동남아 쪽의 산림을 용지를 인수를 하면서 펄프의 생산부터 완제품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수익성이 사실 원재료 가격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까지 그렇군요. 상승하는 효과까지 네. 노리면서 최근에 그렇군요. 흐름이 좋아지는 개선 효과가 나왔습니다. 가던 기업 가치가 다시 오르는 셈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금 단기 순이익이 네. 그 정도로 급증할 수 네. 있는 계기가 이런 전략가적인 측면에서 딱 들어맞았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의 이런 이 환경 규제에 따른 수혜입니다. 만약에 정유시설을 갖추지 않은 중국의 이런 펄프 관련 이 기업체가 수요를 이제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무림 PMP가 그 상대적인 대체자로서의 최근 네. 횡보세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말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한 이유로 올랐다며 앞으로의 향방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오늘 특징주 마지막으로 볼게요. 철강주의 향방 우리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하면서 국내의 철강주들이 우려감이 컸는데요. 오늘은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밝히면서 철강주들이 장 초반에 다시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상황도 좋기 때문에 포스코가 1% 이상, 동국제강, 포스코 강반, 세아제가, 세아베스트 모두 다 상승세인데요. 공정한 나프타 협정을 체결하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히며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 전환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철강주의 앞으로 향방은요? 네. 뭐 오늘 소폭의 반등폭을 보였지만은 신뢰성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철강 업체들이 미국향 매출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도 10%대가 안 되는 이 미국향 수출을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도 미국향 수출이 감소된다면 철강의 공급 과잉 우려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철강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이 무역 전쟁의 완화적인 측면으로는 철강주들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의 향방을 봤을 때는 미국의 이러한 이 신뢰성 추락이 철강주들에게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악재, 그리고 사실상 대체적인 지역으로는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미 지역을 철강 이 수요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공급 과잉 우려로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철강주들의 흐름은 사실상 보수적인 투자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자, 하락 리스크 존재라는 한 줄 평가에 들어봤고요. 오늘의 철강주가의 특징주 마지막으로 짚어봅니다. 부자들 경제신문에 읽는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